캐시우드가 테슬라에 대해 5년 내 2,600달러 선을 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글 웨이모가 미국의 워싱턴 DC에 진출합니다. 오클로가 SMR 상용화 지연 우려와 적자 확대로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뉴욕 증시가 3일 연속 올랐습니다. 전일 급등 후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났지만 장 막판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악화하는 소비자 센티먼트, 그리고 유연한 관세에 대한 기대감, 엇갈린 방향의 두 가지 재료를 소화하며 지수는 장중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했는데요. 우선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자신감은 계속해서 냉각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3월 소비자 신뢰지수 92.9로 발표되며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가리켰죠. 6개월 후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지수는 65.2로 12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통상 80선을 하회하면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를 크게 밑돈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매우 높다는 의미죠. 다만 심리는 심리일 뿐 실제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숫자 데이터가 더 중요할 텐데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PCE 물가지수와 GDP 성장률 확정치를 통해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더 명확히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약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른 데에는 많은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이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선박의 안전 항행 보장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휴전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긍정적입니다. 테슬라의 2월 유럽 판매량이 전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 26% 증가했기에 유럽에서 테슬라의 인기가 뒤처지고 있는 점은 명백한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3.5% 급등하는 등 5일 연속 올랐습니다. 캐시우드가 테슬라 목표가를 지금보다 10배가량 높은 2,600달러로 제시함과 동시에 테슬라의 투자를 2배로 늘리고 있다 발언한 점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테슬라의 미래가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있으며 이는 전체 가치의 90%를 차지할 거란 주장입니다. 알리바바의 조차이 회장이 홍콩에서 열린 HSBC 글로벌 투자 서밋에서 미국의 AI 투자가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I 투자에 대해 들려오는 숫자들이 놀랍다며 그 정도의 투자가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코멘트인데요. 실제 중국에서는 더 적은 금액으로 높은 효율을 내고 있는지라 이러한 경고가 AI 관련 기업들에는 부정적입니다. 엔비디아가 0.6% 하락, 마이크론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2%대 밀려났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내년부터 워싱턴 DC에서 자율주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운전자 없이 차량이 스스로 운전해 승객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인데요.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LA 등지에서 이미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로보택시 분야에서는 웨이모가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가운데 최대 라이벌인 테슬라는 올해로 출범이 예정돼 있어 경쟁 격화가 예상됩니다. 한편 또 다른 자율주행 기술 기업 모비라이의 주가도 8%대 급등했는데요. 폭스바겐과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협력 소식이 들려온 영향이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구매 수요 감소로 내년까지 빅사이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UBS의 평가에도 유럽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면했다는 소식에 1.4% 올랐습니다. 머크는 중국 제약사로부터 심장약에 대한 권리를 최대 20억 달러에 구매할 거란 소식에 4.8% 하락했습니다. 제약 산업에 대한 25%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제조시설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비용 부담으로 해석됐습니다. 게임스탑은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모방해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진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6%대 급등합니다. 이어서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경제와 노동시장 우려가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3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92.9로 2월의 100.1 대비 큰 폭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4개월 연속 하락세이면서 2021년 1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요. 현재 상황을 진단하는 현재 상황지수는 134.5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 소비자들의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는 65.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무려 1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무엇보다 침체 예고 기준선으로 잡는 80을 크게 밑돌았죠. 구직은 더 어려워졌고
미래 소득도 줄어드는 쪽에 무게를 뒀고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향후 1년 내 시장이 상승한다는 답변이 37.4%로 전월 대비 10%포인트가량 줄면서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부정 전망이 긍정 전망보다 우세했죠. 긍정보다는 부정, 낙관보다는 비관이 힘을 얻는 상황. 월가 IB들은 올해 미국 성장 전망을 1.5%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연준의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도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을 다시 관찰했다며 현재의 정책 제약을 당분간 이어갈 거라고 한 만큼 상세 지표에 대한 경계감을 늦출 순 없을 듯합니다. 과도한 자본 지출 우려, 성장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 AI 관련 기업들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것들이죠. 딥시크와 동행하는 중국 기업들과 달리 그간 높은 기대감으로 밸류를 높여온 테크 기업들은 조급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오라클 등 기술 기업들과 이스라엘 등 미 동맹국 고위 관료들이 5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AI 반도체 규제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반도체 전략을 재고하도록 설득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어느덧 미국의 AI 반도체 규제는 전 세계를 영향권 안에 두고 있고 오라클처럼 해외 확장을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규제의 완전한 폐지이지만 아직 양측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하죠. 비용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골드만삭스는 AI 추론과 서버 시장은 지속 확장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확산과 규제, 기업 수익과 기술 패권 사이에서 5월까지는 기업과 정부 사이 복잡한 셈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비용, 지속적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나치게 솔직했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업인 오클로의 실적 발표 전만 해도 13% 넘게 올랐던 주가는 간밤 6% 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오클로를 커버하고 있는 팩트셋 7개사 중 5개사는 여전히 매수 등급을 제시하고 있고 댄 아이브스가 이끄는 웨드부시 팀은 오클로의 아웃퍼폼 등급, 목표가 $45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오클로처럼 새로운 기술로 도전하는 기업의 경우 숫자보다 내러티브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시티는 오클로의 목표가를 $31에서 $30로 내려잡았는데요.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은 느는데 상용화 시기는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수익화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관점의 차이겠죠. 일단 간밤엔 전통적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20억 규모의 원자력 지원법을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오클로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통합 라이선스 신청 첫 단계에 돌입했다고 하니까요. 국내 전력 변압기 업체들의 추이도 체크하면서 가까운 수익성과 향후 키워나갈 내러티브 사이 투심은 어디로 움직일지 살펴보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휴전에 합의하면서 WTI 원유 선물이 $69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독일발 경기 낙관으로 유로화가 강세를 띠면서 야간 환율이 1,463원 선에서 마쳤습니다. 트럼프 가문이 미 국채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 USD 원을 발행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